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일 그리고 김민아, 예, 양대 산맥이십니다. 시사평론계 양대 산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속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 지금 6명인가요? 지금 6명이죠. 6명에서 3명 더 임명을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2명 해가지고 이 사람 어때요? 해가지고 이미 다 이제 의견서를 접수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거는 좀 웃기네요. 예. 발목 잡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뭐 침대 축구 하자는 걸로 네.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씩 격파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침대 축구 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최대한 이제 이 시위를 끌어보자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그게 대통령의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충원을 해서 여러 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6인 체제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지금 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이 윤석열이라는 하여튼 대통령 측에 있으니까 이 대통령 쪽에서는 이 6명 중에 어쨌든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인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제 노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명을 안 한다. 그리고 최대한 일정을 길게 가져가서 이 대선을 이후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대선을 치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쪽에 호응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판단은 지금 여러모로 이 국정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기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주장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뭐 국정을 다 내놔라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어저께 계속 이재명 세 글자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선은 최대한 늦게 치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뒷다리 잡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리적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그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이 탄핵 때 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추미애 당시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또 왜 임명을 하라고 하느냐, 마찬가지 아니냐. 그때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권한이 없는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일각에서 했던 주장이니까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더 세세하게 따지자면은 그 당시에는 좀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임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사실상 이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선의 재판관, 임명이 돼야 되는 이선의 재판관은 또 이 사법부 추천이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죠. 대법원장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건데, 지금 추천은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도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는 게 안 되는 거냐, 이런 세세한 쟁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하여튼 민주당에서 한번 주장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원내대표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뭐 능히 짐작했듯이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제 모순된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내대표가 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까지 얘기했어요. 아. 예.
거부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려면 다 행사하고 행사하지 않으려면 다 행사하지 말고 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특검도 거부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하면? 자, 예. 특검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임명권 행사를 하면은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하면은 예.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그렇죠. 어제까지는 그러다가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예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거부권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네. 근데 무조건. 100% 제가 말을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중요해. 케이스지. 논리가 안 중요해. 아. 논리라는 게 없어, 솔직히. 이랬다 저랬다 요불리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이거는 뭐 김민하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단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고 뭐가 됐든 여기에서 이렇게 여야의 동등한 주장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럼 지금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한 게 12월 9일이에요. 예. 탄핵 직전이었어요. 탄핵 직전에. 예, 탄핵 직전에 12월 9일에 추천해서 왜 추천했나요, 그러면은? 되지도 그러네. 않을 거. 그러네. 게다가 네.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실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텔레그램으로 권성동 의원과 땡땡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보수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수 정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원내대표시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본연의 임무와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게 3명 늘리는 건 헌법상 위헌이다라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온라인으로 그 통화를 했던 분이죠. 문자를 주고받았던 분입니다. 땡땡이라는 분인데 그 분에게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그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의 전임 원내대표 추경호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2017년 2월에 권성동이 스스로 했구만. 지금 찾아보니까 네. 권성동이 스스로 2017년 2월에 박근혜 탄핵 때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2017년 2월에는 그때는 본인이 그때 뭐 다른 당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탄핵 추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씨가? 그때는 분당 전이었죠. 분당 전. 예. 분당 전이었는데 하여간 이 탄핵에는 찬성을 했었던 쪽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만요. 권성동 씨가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7년 2월. 그러니까 그때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은 계속 된다고 해야지 일관적인 거 아닌가? 그건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 네. 첫째로 민주당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정확한 스탠스와 주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은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명확하게 3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주는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선을 딱 그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저런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뭐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공을 어디서 받을 거냐면은 한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아니죠. 한덕수는 지금 나름대로 네.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받을 거거든요.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무슨 뭐 이 자격 문제, 임기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끝나고? 이제 지원 전략을 펴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4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까지는 어쨌든 무슨 뭐 임기 문제, 자격 문제 이런 걸 거론하더라도 4월까지는 2명의 재판관들의 임기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임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4월 18일인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자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나름의 빌드업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른 얘기하다가 권은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요게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끼리의 그 공감대가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닌가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비해서라도 저는 요것에 미리 이제 요것을 미리 이제 대비하는 민주당 측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그게 한 63일. 그렇죠.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뭐 91일인가 91일인가 걸렸어요.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관련돼서도 쟁점이 훨씬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측이 아무리 저렇게 지연 전략을 펼 준비를 하고 지연을 펼 거라고 저렇게 동네방네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름의 그 체면이 있고 그럼요. 이게 있는데 야 이거에 말려가지고 우리가 4월 중순까지 끌어가지고 요 2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이상해지고 이제 2명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굳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걸로 저는 봅니다. 김민율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국회에서 탄핵 가부가 결정되는 것 첫 번째는 부결이 됐고 두 번째는 204표면 그렇게 뭐 또 많은 표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에서 뭐 12표 정도밖에 이른바 이제 소신표가 나온 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 무효 기권까지 합하면 96표인가 그렇죠. 96표가 사실상 이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기명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은 데다가 본인들이 찍어주는 곳은 또 다른 곳이란 말이지. 뭐 지역구 뭐 국민들한테 잘 어필하면 되는 거니까 3년 반 후에 이런 게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판사인데 임명직인데 6년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면을 잃으면 안 돼요. 판사는 뭐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게 체면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판사들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제가 본 판사들은 체제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진짜 보수죠. 예,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보수적 판사들이 더한데 체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탄핵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혀서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돼 버렸다. 기각이 됐을 때 나라의 어떤 안정, 체제 안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거거든요. 이 보수적인 판사분들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윤석열 씨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봤잖아. 판사들도 이미 봤고 TV를 통해서 그리고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해버렸잖아. 근데 국회에서 증언한 거는 그거는 문서의 효력을 갖더만요. 에? 그러면 뭐 수방사령관이랄지 뭐 정보사령관이랄지 방첩사령관 다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특전사령관 막 전화를 받았다 중간에 가다가 뭐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예. 큰 걱정은 하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첩첩산중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 같은 평론가들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그냥 법조문상에는요
모든 권한이 다 했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계엄도 한덕수 총리가 계엄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엄을 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 조항에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도 쓸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시간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한덕수의 마음이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거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거부권도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해온 거를. 이거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지금도 정부미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수매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8천억 원이 드는데 이걸 법 통과되면 더 돈 많이 들 수 있다. 정부 재정에 부담된다라는 논리를 한덕수 총리가 해왔고 뭐 저는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는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 대립을 하니까 한덕수가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거부권 행사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내란 특검도 그럼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김건희 특검도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쟁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이번에 195표인가 뭐 꽤 많이 나왔어요. 네. 200표 좀 안 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국회가 어쨌든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일부가 동의를 한 건데 이거를 그럼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덕수한테 온전히 달린 거고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펼치면서 이렇게 한덕수를 또 압박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덕수 탄핵은 멈춘다. 일단이란 표현을 썼어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걸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국힘이 또 난리를 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고 그거는 이제 국힘 압수수색 들어가고 주주의 이제 소환 조사돼야 되거든요. 대선 앞두고 이제 우리 유력 주자들 다 거기 보수 쪽에 다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홍준표, 오세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으려고 할 텐데 한덕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뭐 한덕수 탄핵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지만 내란 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스탠스상 이게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관측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양곡법이나 증언감정법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굉장히 그 정중하게 아마도 이 메시지상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중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라는 취지로 아마도 제의 요구를 할 것이다. 합의를 해달라 국회에서. 그렇죠. 요거는 요러저러한 점들이 문제인 것 같으니 옛날에 이제 간호법이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정중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간에 간호법의 경우에는 되돌려 보낸 거를 이제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보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의대 증언 이런 게 같이 걸리면서 보완해가지고 통과시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뭔가 합의해가지고 다시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돌려보낼 것 같고 돌려보내는 방식을 이제 이 모색할 것 같고 그럴 건지 아닌지를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는 이게 아직 회색지대인 것 같다 이런 관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색지대라는 거는 아직 뭔가 가르마가 안 타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어떤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요거를 그냥 이제 오케이 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걸리는 일이니까 한덕수에게. 그렇죠. 한덕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100보, 200보, 뭐 300보를 양보해서 이게 양곡법이나 그다음에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무슨 뭐 지금 부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정중한 태도로 대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정중한 태도로 100보, 200보, 300보를 양보해서 이거 뭐 한두 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걸 몇 년을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치면 근데 이 특검 부분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사람들이 거의 김건희를 주가 조작범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수사로 제대로 안 한 것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제대로 안 해온 것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한 어떤 명분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100보 200보가 아니라 뭐 1000걸음을 양보해도 이거는 그럴 명분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뭐라도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는 지금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은 거부권을 하나라도 행사하면은 그거는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특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는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큰 착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본인들은 뭐 정교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고 2월 한 15일쯤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이 나오고 물론 대법까지 나오려면 6월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여간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힐 수는 있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혹시 재창출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서 한 뭐 5, 6월에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 또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씨와 그 밑에 있는 이제 보좌진들 비서실에서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계산. 뭐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착각인 것 같지만.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명태균의 황금폰이랄지 뭐 3쿠션, 4쿠션이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와 사실들이 밝혀져. 3, 4개월 동안 본인들은 시간 끌면 지금 이대로 상태에서 국민들이 뭐 지금 이대로 상태에서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뭐 거의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해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바보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불리한 팩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검찰에서도 그렇고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황금폰으로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뭐 김건희 특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와요. 이것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나올 거거든 분명히. 근데 한참 JTBC랑 뭐 이 한 3, 4개월 전이죠. 검찰이 숨겨놨던 수사 기록 같은 거 툭툭 나왔었잖아. 사실 검찰발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안 나오리라고 보장을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그립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권성동이든 누구든 간에. 그 검찰을 그렇게 모르나? 검찰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이제 정신승리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승리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좀 이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용산에서 이게 기각될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보는 거는 진짜로 일부의 동굴의 우상 같은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때도 그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은 다 기각될 거로 봤다는 거예요. 준비를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그 박근혜 사저 세팅도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예. 맞아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은 이미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KBS 정보보고에도 그때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예. 사실 직전까지도. 이제 네. 헛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받고 너무 많은 증언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이잖아요. 일단은 개헌법 13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하지 못하게 아예 돼 있습니다. 개헌은 행정부와 사법부 이거 다 뭐 들으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미 불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란이라는 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었고 뭐 이미 그 통치행위도 이미 1997년에 전두환 때 이미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저는 뭐 끝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힘에서 보는 건 어쨌든 최대한 시간 지연을 해서 뭔가의 변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거는 특히 뭐 대선을 이번 대선에 이기겠다 뭐 저는 이건 좀 큰 착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정당이 유지를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이름 간판 바꿔낼 수도 있지만 유지를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셔라. 지금 그렇지. 어느 한동훈이 지금 물러나면서 사과한 거랑 김상욱 의원이 이 기자회견하면서 죄송하다고 한 거 빼놓고는요. 국힘 그 책임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사과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화만 냅니다. 네가 배신자다.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지금 계엄 트라우마가 지금 얼마나 심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기네들 몇 명에서 느끼는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맡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정치를. 제가 볼 때 대선을 뭐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생각이 있으면 네. 한동훈을 저렇게 바보를 만들면 안 되죠, 사실. 자기들이 몇 안 남은 그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은 그 검사 리더십 뭐 어디 갑니까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그나마 정상인에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오락가락하고 한시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그 희한한 그런 뭐 행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국민의힘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그만둘 때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둘 때 어쨌든 지지자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그리고 그거 유튜브와 뭐 그런 데 끌려다니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비교가 돼가지고 그렇죠.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어쨌든 맥락이 있으면은 적어도 한동훈을 대선 후보 경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막 겨루게 해가지고 붐업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정상인의 뭔가 대선 후보 경선을 만들자 이런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명태균 이씨하고 얽혀있든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 우리만의 비밀 병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 예. 양평 고속도로 휜 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친윤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계엄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금 명태균하고도 별로 큰 상관은 없지 않아?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럴까요? 과연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번 두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뭐 원희룡 전 장관 나오면 할 말 많아질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진짜 인물이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게 치른다고 하면은 그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뭐 시간을 끌고 뭐 이재명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과연 그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누가 와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런 생각인 거냐. 근데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큰 복수를 당할 거야.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다 죽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라 걱정을 그렇게 무슨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뭐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범죄자는 지금 범죄자 국민의힘에 많은데 윤석열이 범죄자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복수를 당한다. 그게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복수를 당하고 네. 이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김건희 특검이든 무슨 내란 특검이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정권이든 간에. 아니 그거는 해야지 뭘 진실은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권일 때 이게 진행되는 거랑 네. 무슨 뭐 다른 정권이거나 또는 지금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한 뭐 6개월, 7개월 연장되는 때 진행되는 거랑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착각이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맞아요. 할 수 예.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 지금 하는 게 할수 있는 뭐라도 시간 지연 전략을 쓰고 뭐가 됐든 균열을 만들어 보고 뭐 원래 그런 거 맨날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당은 당 대표가 지금 12번이 바뀐 당이에요. 저희 한번 읊어볼까요? 다 외웠어. 이준석, 예. 권성동 권한대행, 예. 주호영 다시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권성동 권한대행. 아. 그런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런 다음에 김기현, 그런 다음에 한동훈, 그런 다음에 저기 누구죠? 그 권한대행, 경찰 출신 원내대표 윤재호 권한대행, 그 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한동훈,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그 다음에 새로 오는 당대표, 비대위원장. 2년 반 동안 12번째가 지금 지도체제가 바뀌면 한 2달씩 간 거예요. 2달에서 3달씩. 물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은 난 태어나서 이런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어때 집권 여당이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민주당이 한창 혼란스러울 때도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맨날 당 간판 바뀌고 이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반년을 그러니까. 봤어요. 반년을. 그리고 가치 지향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박살내 버렸죠. 네. 한미동맹 박살내 버렸죠. 안보 그쵸. 박살내 버렸죠. 지금 보수가 지향해왔던 모든 거는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당이 지금 다 박살내 버렸어요. 뭘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선을 치른다고 게다가 내란에 지금 동조하고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을 반역자로 만들어 버리는 보수 정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반성도 안 해요. 이 정당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탄핵에 여러 사람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사실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반성한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섞여 있구나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그러면서 된 건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뭐 배신자 색출한다 다 쳐내면은 이거는 그냥 내란당이에요. 내란당 앞으로도.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뭐 한동훈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런 목소리라도 있으니까 이 정당이 윤색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이준석 데려와서 좀 쇄신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예. 이 당당은 이제 끝났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90명 중에 그 지역구 90명 중에 59명이 영남이에요. TK하고 PK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이묘입니다. 다이묘, 토호, 다이묘.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는 맹주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남 자민련으로 완전히 몰락하겠구나. 예.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십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입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 하나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갤럽이 아니군요. 리얼미터인데 25.7,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52.4. 이거 처음에 제가 16일에 나온 결과인데 어제군요. 이 나온 결과 보고
별로 안 떨어졌네. 국민의힘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저 25.7이니까 0.3밖에 안 떨어지고 반대로 민주당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 탄핵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박근혜 탄핵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요 25 정도는 늘 거의 가지고 가더만요, 보수가. 예, 원래 이제 리얼미터의 특성상 예.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제 ARS 조사에서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에서는 보수가 좀 더 잘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예.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 ARS에서는 민주당이 잘 나오는데 민주당은 50%가 넘었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원래 30% 안팎이었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그런데 20%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론조사 여러 개 돌려보면은요, 탄핵 전에 대통령 탄핵해야와 탄핵 안 돼가 대략 보면은 70대 25, 70대 20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에서 25%는 탄핵은 안 된다라고 예.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은 더 많았지만은 그렇죠. 탄핵은 맞겠다라고 안 된다는 사람이 20에서 25였거든요. 그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동훈계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조금 더 그나마 수도권 중심으로 한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더 떨어질 거다. 제가 보기에 20% 초반까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 밑으로는 붕괴 안 되더라도 20% 초반까지. 왜냐면 이제 짠물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아스팔트 우파들만 이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20% 초반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저러면 부정선거론자들 득실득실하고 아스팔트 우파 득실득실하면 당이라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 탄핵 그 가결됐었을 때 저도 그때는 아스팔트에 있었네. 아스팔트에 앉아서 KBS, MBC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숫자도 뭐 나중에 가면 70만 명이 훌쩍 MBC는 넘어가고 유튜브 동접자 숫자가 KBS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안 되던데 그 숫자의 절대적인 차이 그러니까 미니의 차이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부정선거론자들이랄지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쫙 올라와. 그러면 KBS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언론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당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요 지지층이잖아요. 그리고 시청자잖아. 정당원이잖아요. 움쩍달싹을 못해요. 이게 바로 사실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그 비판해온 민주당 개딸들에 대한 비판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어 라고 민주당 개딸들 비판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고 일부 상당히 많은 언론들도 비판을 했죠.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 이게 너무 극성적이고 강성이잖아. 그러면 그 정당이랄지 그 언론사의 말이랄지 행동 반경을 완전히 옥죄버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나 그 정당은 죽어. 고사가 돼버려요.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 계속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KBS가 저 말라 죽는 꼴이 국민의힘이 말라 죽는 꼴하고 저는 거의 똑같다. 저런 식으로 탈당하는 사람들,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 국민의힘 지금 한 7,700명 탈당했더라고. 근데 아직 남아있고 거기서 계속 지지 보내고 화환 보내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말라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지지층 그리고 그 지지층 중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층은 지금 여론의 전달 창구가 그거 유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 논리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한 지지 논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그걸 반영을 한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야 이게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논리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이 자기들을 향해서 막 쏟아진 그런 지지 논리를 또 자기들의 행동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탄핵 소추안 그 표결하기 직전에도 지금 모여가지고 이 표를 단속을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광화문 집회 영상을 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한테. 그게 뭡니까? 집단 세뇌입니까? 그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야 우리가
이 대통령을 지켜야 해.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돼. 그렇게 한 결과가 국민 대다수의 민심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결과로 그렇습니다.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축에 뭐 좀 가까웠던 네. 그러한 이제 지지층은 떠나게 되는 거고. 탈당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 이제 저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그 와중에 그래도 그 군인들이 국회로 오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밀려나면 그래도 한동훈 보고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라고 잠깐 생각했던 그런 지지층이 있거든요. 예. 저는 뭐 한동훈 지지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지지층 중에 한동훈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거 보고 저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떨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지금 사람들의 행태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떨어나간 사람들 말 듣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말 듣겠습니까? 지금 메신저에서 그런 얘기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108석도 의미가 없어. 이 배신자 12명 다 떨어내고 90 몇 석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항수 의원이 말렸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러분 100석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개헌선이기 때문에. 개헌이지. 네, 그러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는 100석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온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국회의원이. 이성이 마비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성이 마비된 거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정치를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또 미친 것 같고 아직도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민주주의를 그냥 망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네. 좀 자주 쓰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 문화를 제가 좀 비판하면서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긴다, 왕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제 팬덤 정치라든지 뭐 이를테면은 뭐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팬덤 정치의 좀 부작용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더 중요한 건 보수예요. 보수한테는요 대통령은 왕이에요,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아니라 왕정의 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적을 아까 전에 했지만은 이 상황이 된 거는요 윤석열 때문이에요. 근데 윤석열한테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왜 탄핵 찬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손가락하잖아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면은 일단 이재명한테 아닌가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나잖아요 지금 상황이. 보수 진영 괴멸하고 김웅 의원이 얘기했듯이 윤석열은 평생 보수만 괴멸시키고 가는 사람이에요. 김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맞잖아요. 그럼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감히 왕한테는 화를 못 내는 거야. 뼛속까지 이 신민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솔직히 아무도 나한테 제동을 못 거는 윤석열 맞아. 개인의 물론 이런 성정과 그리고 극우 유튜버 보면서 음모론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당대표와 뭐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렸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 예스맨들이야. 감히 왕의 말에 어떻게 토를 다뤄. 봉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건에 또 다이묘들 있잖아. 다이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사회, 민주공화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면 뭐 칼로 그냥 베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S맨으로 쭉 살아왔던 검찰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뭐 좀 수사해보겠다, 우리가 뭐 체포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를 이거 어디까지 믿어줘야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아니 의도는? 진짜 웃긴 게 지금 그 두 수사기관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경찰하고 검찰. 근데 경찰이 영장을 이제 검찰에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검찰이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있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게 특전사랑 방첩사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 거 뭉갠 다음에 본인들이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해버리고 그 정보사령관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그거 반려해버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막 공수처에서 수사 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본인들이 체포해버리고 막 지금 검찰이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남용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검찰도 살아야죠. 근데 검찰이 언제 또 간보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까지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검찰 해체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뭔가 정의로운 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제 분위기 바뀌면은 또 언제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못 믿음스럽지만은 그나마 경찰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어쨌든 공수처도 붙어 있고 국방부도 지금 뭐 공조본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한 달 걸리거든요. 어쨌든 한 달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걸리고. 예, 만들기까지 그때까지는 경찰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공조본에서 방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 관저로 보낸 윤석열 출석 요구서를 수치검으로 반송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체포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나가면은 저는 검찰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진해서 나간다면. 자진해서 나가면은 검찰에 자기 후배들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 옛날에 박근혜 그 탄핵 때 그때 국정농단 특검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 이번에 다 지금 특수본에 들어가 있거든요. 검찰 예. 특수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도시락이라도 좀 잘 나오겠죠. 뭐 검찰로 가면 예, 초밥 도시락이 나온다 알지 뭐. 예,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도시락도 도시락인데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방향 큰 방향을 쥐고 이거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큰 사건의 줄기를 틀어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틀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세계관에서는 제 생각에 검찰의 세계관에서는 그 힘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세계관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이제 평론가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론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윤석열 보내버릴 수도 있어. 또는 살려줄 수도 있어. 자, 뭐 우리랑 누가 우리랑 딜할래?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렇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권력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네.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집착을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검찰이 잘못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령 정권이 바뀌면 이 검찰은 뭐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게 될 텐데 그러면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의 예를 들면 목줄을 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전국이 크게 달라질 텐데 우리의 뭘 보장해 줄 겁니까? 라는 식의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 평론가의 해석 같은 게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저의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검찰이 모습을 뭐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이미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지고복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시작이 되면 다 그거는 소용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SBS에 이제 법조 출입에 임찬종 기자라고 있어요. 알죠. 뭐 너무 예. 이제 친검 기자다, 친검 뭐 이런 기자로 뭐, 유명했었죠. 예, 뭐 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최근에 SBS 보도한 거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속을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은.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윤석열을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이거는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윤석열의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소환 2차 소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3차 소환 하면은 보통은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구속영장이 나오거나 법원에서 발부해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20일 있다가
윤석열을 먼저 특검보다 기소를 해버리면은 상황이 묘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봐주려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상황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지금 빨리 구속영장 집행해라, 체포해라, 뭐 이런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빨리 구속해서 체포를 해서 20일 동안 신문을 하면 20일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는 국민 인권 모든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그거는 국민의 인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기소의 주체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 직전에 야 특검으로 다 넘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특검이 구속이 되려고 해도 한 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보통은 그랬는데 네. 만약에 초를 다투는 상황이면은 예.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예, 와. 뭐 이게 약간 여러모로 지금 맞물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17일이면 예. 지금 1월 한 15일 전까지는 최소 한 1월 10일 전까지는 특검이 구성돼야 검찰 스탑 그치. 우리가 할게 야 자료는 다 가지고 오고 신병을 인도해 뭐 시간이 조금 남았을 테니까 구속 기간이 그러면 신병 인도해서 막 구속 한 15일째 정도의 신병 인도 받고 그리고 기소를 한 일주일 후에 하는 게 특검에서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근데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한덕수 대행이 뭐 거부권행사 알고 뭐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니까 이게 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내란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내란 특검을 후다닥 빨리 해야 되겠네. 요거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검찰. 못 믿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할 때 그 혐의를 딱 써놓고 그거를 좀 느슨하게 나중에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아니면은 조금 좀 형량이 덜 나오는 그 정도 방법으로 한 달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는 이제 못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에이씨. 야, 이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민정수석은 또 끊임없이 검찰과 조율을 할 거란 말이야. 안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게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그날 탄핵 개엄한 날 네. 밤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술 마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휴대폰 다 교체했대요. 3명 다. 그거 방금 보도 한 시간 전에 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뭔가를 증거인멸하고 있고 그러네. 살라고 뭔가를 하고 있고 공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검찰을 절대 못 믿지. 그럼요. 예.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네. 어떻게든 뺏어와야 돼요. 현재 공조본이 지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기 중이다. 공조본이 자꾸 지금 움직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서버, 그러니까 서버 경호처 서버에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이제 내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하겠다고 간 건데 그거를 경호처가 이제 계속 저렇게 계속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안 내주고 저렇게 이제 뭐 드러놓 있고 이러는 건데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압수수색이 저런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경호처 서버면은 전 통신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기록만 남아 있겠지. 어제 비화폰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있는 걸로. 기록은 통화 기록은 나와 뭐 있을 텐데 몇 시 몇 분에 몇 분 동안 통화했다 이거는 나올 텐데 통화 내용은 녹음이 안 되겠죠. 설마?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 네. 비화폰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는 경호처 서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네. 그 SKT나 무슨 뭐 KT나 이런 쪽에서는 저거 뭐 혹시 통화 내용까지 녹음되는 거 나고 이제 기자들이 보통 질문을 하면 이제 펄쩍펄쩍 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어차피 다 암호화 처리가 되고 우리 서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냐 그거를 다 녹음을 해놓게 그거는 민간에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일인데 경호처 서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저게 만약에 무슨 갤럭시 폰처럼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화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 도청이나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아폰은 녹음이 안 되죠. 비아폰은 녹음이 안 되는데 아니, 저쪽에 그러니까요. 서버가 녹음을 하는 것까지 막을 근데-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인데 예. 그런 용도로 만든 회선을 별도의 내용을 그럼 저장 기록을 하게 만드는 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서버가 그치.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거나 해킹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네. 그러면 그런 그러네요. 연장선으로 보면은 예. 따로 그 통화 내용을 기록하게는 안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상식적인.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네. 빨리 뭐 내용들이 나오면 저는 뭐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권성동 씨랄지 그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계속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꼼짝 마라. 꼼짝 안 하고 그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하는 것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의 어떤 출세 영달 혹시 계속된다면 거기에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